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벌써 제3장입니다. 단답형 21번부터 40번까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21번 슬림라인 형광등, 열음극 형광등, 일반적인 형광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림라인 형광등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T5형도 있고, 그죠? T. 장점은 5가지 나오네요. 단점은 3가지. 점등간. 기존의 형광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점등간, 초코다마라 그러잖아요. 점등간 등에서 이제 기동하는 거죠. 점등에서. 점등간, 초코다마가 없다. 필요 없다. 점등에 없으니까 당연히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등 계통에 회로가 없으니까 분량이 없다. 관길이 양광주가 길고 효율이 좋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슬림라인은 길쭉한 거잖아요. 양광주가 길고 효율이 높다. 아마 이것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양광주가 길고 효율이 높다. 의미만 통하면 점수 줍니다. 전압 변동에 의한 수명 단축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없어도 되고 이것만 있어도 점수 줄 것 같아요. 수명 단축이 없다. 단점은 점등 장치가 비싸다. 전압이 높아 음극 손상이 쉽다. 전압이 높아 위험하다. 우리가 슬림라인 형광등 구조와 원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가볍게 넘어갑니다. 피레기. 이런 거 잘해야 되죠. 피레기. LA. 구조는 직렬 갭과 특성 요소. 뭐 그대로 외워야 돼요. 뭐 이런 그림에도 있잖아요. 특성 요소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 특성 요소. 직렬 갭. 갭이죠, 갭. 시리즈로 되어 있는 갭. 전격 전압. 전압이죠, 전압. 이 전격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노르말인데 하여튼 전압. 속류는 따라오는 거죠.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고 전압. 말이 어렵습니다. 교류 맥스 볼테지죠. 맥스 볼테지. 직류도 아니고 교류의 최고 전압. 제한 전압, 제한 리미트 볼테지. 피레기 방전 중.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겠죠. 피레기 방전 중. 피레기 단자에 남아있는 피레기가 있다고 하면 단자에 남아있는 그 사이에 남게 되는 충격 전압이다. 이 제한 전압이다. 말은 어렵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23번 변압기 델타 결선. 제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한다. 이렇게 순환한대요. 3고조파가. 그러니까 기전력의 파형 왜곡이 없이 깨끗하게 나온다. 한 대 고장 시 나머지 2대로 결선 사용 가능하다. 잘 알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가 고장나면 이 나머지 부위가 되니까. 근데 실제 이렇게 쓰는 데가 있나요? 하여튼 상전류가 선전류 다시 상전류 선전류 IL IP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 상전류가 선전류의 이거 크죠 그죠? 루트 3이 얼마예요? 1.731인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전류. 델타는 대전류입니다. 델타는 대전류로 간다. 자, 델타는 대전류로 간다. 단점은 우리가 Y형은 많이 보잖아요. 일반적인 게 다 Y로 돼 있잖아요. 이 변압기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중성점이 그죠? 중성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 RST라고 합시다. 중성점 접지가 할 수 없죠. 중성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델타는. 이 Y가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중성점 접지가 가능한 거죠. 뉴트리얼이 땅하고 이제 그라운딩이 될 수 있습니다. 됐는데 이게 없으니까 지락이 뭡니까? 이게
GPT 같은 거 다른 거잖아요. 땅 사이에 대지랑. 그러니까 지락사고 검출 곤란하겠죠. 원리상 그렇습니다. 건수비가 다른 변압기의 경우 순환전류가 발생되게 당연하겠죠. 뭐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순환전류 발생된다. 임피던스가 다른 변압기의 경우 부하 전류 불편형이 일어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암기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제1상 찌꺼림, 제1상 찌꺼림, 끌자가 아니고 권인데 찌꺼림, 찌꺼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1상 찌꺼림 추천드립니다. 24번 부하 불평형 제외 이거 법규죠. 기술 기준입니다. 기술 기준. 기술 기준은 무조건 외워야지. 왜 이렇게 됐을까 따지면 안 됩니다. 부하 불평형이 뭐 자빌 때 몇 퍼센트 뭐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여튼 부하 로드 불평형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점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전력 품질도 제고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저압 수준일 경우에는 전용 TR로 수절하는 경우 전용 TR 앞 자체가 저압이고 또 전용으로 되어 있대요. 그럼 좀 봐줄 수 있는 거죠. 불평 제외. 다음에는 고압 특고압. 고압부터는 똑같아요. 고압 특고압, 고압 특고압. 얘는 용량이 100. 100이면 비교적 작잖아요. 100kW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킬로와트는 유효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를 때 스펙입니다. kVA로 보통 하는 게 맞습니다. 변압기 스펙이나 이런 거는 kVA 또는 이제 뭐 많이 쓰는 데는 그냥 킬로와트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설비의 어떤 목록이랄까요? 재원일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아니면 이제 변기 하든지 kVA인지 킬로와트인지 고압 특고압 단상 부하의 최대 맥스와 미니멈 이거 100 고압 특고압은 같은데 100 이하의 단상 100 이하의 단상 별로 위험하지 않죠. 고압 특고압 수준의 단상인데 차이가 100 여기는 차이가 100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부하 자체가 100이고 특고압 수준 시 이것도 100입니다. 100 100인데 아까 델타처럼 단상 변압기 2대 역부위결선 부위결선이나 역부위결선이나 하여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처음에 안 외워져요. 암기라는 게. 근데 암기는 계속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러면 웬만한 뭐 IQ 95 이상인 사람은 다 외워져요. 이거 계속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복습. 25번 인버터 비교. 인버터 비교하는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표로 그리기 싫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요약만 했어요. 그냥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자, 인버터가 전류형이냐 전압형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류형이냐 전압형이냐. 여기 빈칸 채우기로 나와 있다면 한쪽에 리액터로 되어 있으면 SCR을 쓰면 되겠죠. 리액터를 쓰는 거고 전류형일 때는 리액터를 쓰고요. 인버터일 때는 LC 필터 리액터하고 콘덴서죠. SCR 다이오드 간단한 거잖아요. 다이오드 전류형일 때는 전압 정연파 전류 구형파 구형파 뭔가 아시죠? 구형파가 동그랗다는 게 아닙니다. 언덕구자입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튀어 있는 게 구형이에요. 정연파는 뭡니까? 사인으로 가장 예쁜 거 정현 현이 뭐예요? 현 줄이잖아요. 줄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 줄 정연파 구형파 전압형 인버터는 PWM 구형파라는 거 있습니다. 그대로 외우세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전류 정연파 자, 역률이 떨어진다. 역률 파워 팩터가 90% 이하다. 이제 전력 품질 측정하다 보면 저도 에너지 진단 많이 나가봤지만 역률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많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10%는 로스 된 거잖아요. 여기서만 일단은 수치적으로 100을 받아서 그죠? 90만 쓰고 10은 버린다. 전력 손실 증가 전압 강압
전압 강화 증가, 전력요금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이건 요금은 전력 손실, 전압 강화, 전기 요금. 그래서 전전전 외웠어요. 전전전. 쉬운 문제입니다. 27번 배전선 전압, 그러니까 전압 조정 라인에 이 전선 라인에 전압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우리 컨트롤하는 게 주로 전압, 그다음에 전류, 뭐 주파수 뭐 있겠지만 대표적인 전압이잖아요. 곽특과 뭐 지압 부르는 기준이 뭡니까? 전압 가지고 일단 하잖아요. 전압을 뭐로 조정할 수 있는데 뭐 AVR 그죠? SVR 자동 전압 조정기, 승합기 TR로 할 수 있다. 병렬 콘덴서로 할 수 있다. 뭐 요것도 외워야죠. 뭐. 28번 납축전지, 연축전지, 연자 어떻게 쓰나요? 요래 쓰나요? 그냥 축전지. 고장 원인, 뭐 자동차 우리 납축전지 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지. 전압 불균일, 비중 상승, 전액 변색 이런 게 있는데 전압이 불균일하다, 충전 부족이다. 충전 부족으로 장시간 발치할 경우 이런 게 생긴다. 비중이 상승한다. 납축전지 안에 용액이 있을까요? 뭐 황산이 들지. 얘가 리퀴드니까 비중이 변하죠. 만약에 증류수가 휘발되거나 뭐 새거나 뭐 이렇게 되면 황산 비중이 높잖아요. 물보다 높아요. 그러면 증류수가 부족되면 비중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해액이 변색된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창이 있잖아요. 녹색이잖아요. 녹색. 충전다 됐으면 하여튼 불순물이 혼입될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현상이 엄청 많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적산전력계, DM이라 할까요? MOF. 원래 싱글 다이어그램에는 MOF를 불러야 되죠. 마드 오브 파더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죠? 미터링 아웃피트인가 그럴 겁니다. 정식 용어가 적산전력계. 전력계인데 적산되는 거죠. 카운팅이 된다 뜻입니다. 좀 상식적인 건데 옥내나 옥외에 설치에 적당하게 된다. 당연사항입니다. 온도나 주파수 변화의 보상값, 보정이죠. 보정. 어느 정도 자동 캐리브레이션이 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케니컬 쪽에서 유량계, 가스 유량계가 있다고 하면 가정용 같이 조그마하게 쓰는 데는 이제 막시 가스미터라고 있잖아요. 가정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풍선이에요. 풍선 이렇게. 이 풍선이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하나 가득 차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카운팅이 기계적으로 기어가 맞물려서 숫자 1루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온압 보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밀한 공장이랄까 다사용량 가스, 도시가스 쓰는 데는 이게 터빈 미터 같은 아주 비싼 가스 계량기를 단 다음에 여기 센싱을 합니다. 온압 보정을 해요. 온도, 압력. 그죠? 압력은 뭐 1바 기준한다든지 온도는 0도씨 기준한다든지 보정을 한다든지 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온도와 주파수에 대한 보상. 주파수가 뭐 59.9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61.1로 들어올 수도 60.1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계적 강도 당연하죠. 강도 튼튼해야죠. 부하 특성이 좋을 거 뭐 이것도 당연사입니다. 부하 로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감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가스 쪽에는 감도라 그러는데 미니멈 감도, 이런 부하 특성 용어들이 조금씩 틀려요. 이렇게 과부하에 대한 견디는 내량이라는 건 뭡니까? 내량 이렇게 쓰겠죠. 과부하 내량 어느 정도 맥스로 올라가더라도 잘 튼튼하게 견뎌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차단기, 트립. 차단기를 이제 알람이 울렸어요.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 뭐 하이가 되든지 그죠? LL이 되든지 트립 시켜요. 트립이 뭡니까? 트립이 여행. 일반적일 때는 여행이지만 우리는 이제 오프 끈다 그죠? 트립 도망간다, 늘 떨어뜨린다 말이죠. 오프. 직류 트립, 콘덴서 트립, 전류 트립, 부족 전압 트립으로 나눕니다. 직류 트립은 트립 코일의 직류 전류 DC입니다. DC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거든. 직류 전류를 흘려서 차단한다. 콘덴서,
얘는 콘덴서에 딱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콘덴서 일종의 저장 탱크잖아요. 딱 전류 충전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전압을 이용해서 투입시킨다. 정확성이 높겠죠. 전류 투입 CT 2차 측에 트립 코일을 흘린다. 부족 전압 개폐 장치와 연계되겠죠. 그래서 인가되어 있는 전압에 의해서 한다. 31번 단락 용량 PS 단락 용량이 지금 너무 큽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의 발전소에서 오는 기력 화력이라 그러죠. 화력은 주로 LNG가 많겠지만 수력 양수 발전이든 어쨌든 원자력 이게 석탄도 포함되겠네 그죠? 요즘 석탄 잘 안 하지만 아직 석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 보면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중으로 지금 태양광의 용량이 가장 많죠. 태양광 뭐 퓨어셀, 연료전지, 풍력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개통을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전력거래소에서 원자력은 끌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계속 기저부하로 가는 놈이거든요. 기저부하 우리나라 한 30% 되죠. 수력 얘는 뭐 댐 관리하면서 남으면 물 방류했다가 뭐 방에 퍼올리기도 하다가 뭐 좀 하는 거고 화력은 특히 LNG 화력 발전은 얘가 부하 감당합니다. 부하 이거 급전지시라고 그러죠. 급전지시 내면 뭐 5분 이내에 다시 이게 가동됩니다. 그래서 부하에 붙일 수가 있어요. 화력으로 이제 위에 상단에 있는 부하를 이제 조정하게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태양광, 퓨어셀, 풍력 등등등 소규모 뭐 100kW 할까요? 여기서부터 뭐 100메가, 뭐 500메가 이런 놈들이 막 개통에 그리드에 들어붙는 거죠. 개판되립니다 지금. 조류라 그래요 조류. 이게 전력 관리가 안 돼요. 다 외란이에요 외란. 환장하는 거죠. 우주쿠처럼 태어나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단력 용량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좀 안정도를 높여야겠죠. 과도한 정도를. 그래서 경감 대책은 뭐냐?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용해라. 그 다음에 전류를 제한하는 리미트, 한류 리액터죠. 한류 리액터를 채택해라. 그리고 개통을 분할해라. 모선이죠. 말하는 게 지금 그리드가 모선이니까 모선 개통 분할. 그냥 고모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개통 분할만 쓰셔도 됩니다. 고한계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조명의 깜빡거리는 게 뭡니까? 이 플리커 현상이라고 그러죠. 플리커 현상 줄임 방법. 지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열 전등일 때는 어떻게 할래? 삼성 전등일 때는 어떻게 할래? 전구가 두 개인 방전등일 때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이렇게 쓴 겁니다. 백열 전등일 때는 아예 가감하게 직류로 가는 게 낫다. 구조상 필라멘트로 됐잖아요. 삼성 전원일 때는 전체를 3분의 1씩 3구로 나눈다. 예를 들어 대공간에 사무실이 있어요. 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할까요? 여기 뭐 한 300명 들어가 있는 한 층에 엄청난 규모의 사무실이고 형광등이 다 달려있다 이러면 뭐 이렇게 나누든지 그죠? 1군, 2군, 3군 3분의 1씩 나눠서 3분의 1씩 3군으로 나눠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실 전체 점등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스위치를 분할하면 되죠. 방전등 등 끼고 올 때 뭐 나트륨 등이나 수은등 이런 거겠죠. 두 개 있을 경우 하나는 콘덴서 C로 가고 하나는 코일로 가라 L로 가라 뭐 그렇게 하면 좋은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해봤는데. 자, 33 단락 전류 계산하여 적용하는 수. 32번에 같은 일맥 연관되는 겁니다. 단락 전류 IS 얘를 뽑아서 이제 PS로 가는 거죠. 적용 사유 차단기 차단 용량 아이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MVA, KVA 차단기 하면 이 키죠. 얼마짜리 얼마 용량을 할 것이냐. KVA 300짜리나 500짜리 할 것이냐. 그럼 따라오는 게 보호 계전기 정정해야죠. 보호 계전기 CTPT 해갖고 값 해봐야죠. 측정해보고
기기에 가해지는 전자력, 차단기가 뭐 OCB, 뭐 VCB 많이 쓰죠. 저는 VCB 가장 많이 썼는데 예, 무섭습니다. 뭐 차단될 때 스파크도 많이 튀고요. 요게 이제 장치는 자체가 이제 기기니까 디바이스니까 기구죠. 기계적이죠. 기계. 전자력 추정. 예, 무섭습니다. 소리도 심하고요. 34번 고압용 진상 콘덴서 필요한 계전기. 자, 콘덴서를 보호하는 보호 계전기는 자, 릴레이 어떤 게 있냐?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 우리 계전기 번호 다 외우셔야 되죠. 뭐 81번, 87번 이런 거 한 20개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축전지 구성요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축전지 얘는 지로 끝나서 축전지. 충전 장치, 나머지 장치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전 장치, 보안 장치, 제어 장치. 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축충보제 이렇게 외울게요. 축충보제. 고도파 장애, 고도파가 안 좋은 건 알겠습니다. 뭐 상고도파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5고도파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어떤 장애가 있는지 전력용 기기, 뭐 다 전력용 기기지 뭐. 하여튼 과열소손, 보호계전기, 릴레이에 오동작이나 부동작 에러를 줄 수 있습니다. 얘가 삼상사선, 중선선, 뉴트리얼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중선선으로 흘러서. 그리고 통신선이 약하잖아요. 전력선하고 통신선 이게 변가되어 갈 수도 있잖아요. 통신선이 나면 얘가 유도상이 많이 받는다고요. 뭐 실드 해도. 자, 벌써 37번입니다. 쭉쭉 나갑니다. 지스. 자, 전력에서의 지스는 뭐냐면 가스, 전력개폐입니다. 가스, 뭐 인슐레이션 시스템인가요? 뭐 정확하게 기억 가물가물합니다만 GIS, SF6잖아요. 그죠? 육불화황 가스. 소형화 가능하다. 충전부루 밀폐로 안전성이 증대된다. 뭐 CB 같은 거 요 안에 다 잡아버리니까 통안에 그죠? SF6 통안에 구조물 안에 소음이 적다. 요 안에서 뻥 터지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GIS라고 해야 될까? 수변전 1호사 했는데 그때는 공기압축기로 개폐했어요. 공기압축기 얼마나 소리가 큰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소음이 적다. 대기오염물 영향이 적어 실내성 당연한 내용이 좀 밀폐되어 있으니까 소충소대 암기합니다. 38번 고조파 원인. 고조파 장애 있었잖아요. 고조파 원인이 뭔데? 변압기, 전동기 등 여자전류, 전기 많이 쓰는 변압기, 전동기 모터잖아요. 이게 뭐야? 모터 있으면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거잖아요. 막. 구리 동선이 뭉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자 전류 있겠죠. 여자되어 있는 전류, 충전되어 있는 전류, 뭐 같은 말이죠. 컨버터나 인버터, 이거 DC-AC 막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평활해서 그죠? 깎아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원리 이런 게 있잖아요. 다이오드나 SCR를 이용해서 그죠? 자, 전기로 아크로 이 대용량의 전기를 쓰는 데죠. 하여튼 요런 전력 장치들 때문에 고도파가 많이 발생된다. 변압기 사고 원인 엄청 많겠지만 5가지. 고부, 고부, 권선과 상간단락, 층간단락, RST, ABC죠. 그랑 층간, 권선과 상간단락 및 층간단락, 권선과 철심과 지락, 이건 지락이라고 해요. 또 지락. 권선의 권선이 끊긴 경우 1차측, 2차측이잖아요. 고전압, 권선 혼축되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자유도에서 이렇게 1차 전류가 2차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부식 리드선 전련 파괴. 암기가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40번. 자, 디지털형 계전기, 아날로그형 계전기, 뭐 전자식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아날로그에서 진보된 거죠.
예전에 제가 또 예전 이야기 좀 그렇지만 뭐 25년 전, 30년 전 좀 제가 산업계에 왔을 때 그때 CTPT 이렇게 수배 전반이 있다고 하면 지금 스위치들이 지금 전자식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지만 이게 뭐 토글 스위치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셀렉터 스위치 탁탁탁 돌렸죠. 그리고 CTPT가 수배 전반 밑에 있었어요. 이게 원반처럼 돌아갔었습니다. 원반처럼. 이렇게 얘를 꺼내 가지고죠. 시간을 재서 다시 정정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CTPT.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디지털 연계전기, 고성능, 다기능화, 소형화, 신뢰도, 융통성, 변성기, 변성기는 이거죠. PT, 부담 감소, 고소신융변, 고소신융변.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40분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